시청자 여러분, 환율이 1,500원 선에 육박하면서 우리 경제에 전례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비상 대응을 외치며 주말까지 반납하고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과연 정상적인 시장 경제의 범주 안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 섬뜩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수출로 번 달러를 시장에 풀어라라고 요구하고 증권사와 외환 딜러들에게 환율 상승을 부추기지 말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율 안정이라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자율적 자산 운용에 개입하는 것은 당장의 수치는 방어할지 몰라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미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당시 정부가 왜 위기를 자초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과 같은 무리한 환율 방어 때문이었습니다. 고집스러운 환율 사수. 당시 정부는 국민소득 1만 달러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지키기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중한 외환 보유액을 시장에 쏟아부었죠. 한 달 만에 증발한 달러. 1997년 10월 말 200억 달러였던 외환 보유액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고 11월 말 실제 가용 외환은 92억 달러뿐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의 압력을 외환 보유고로 막으려다 결국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고 우리는 IMF라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장의 흐름에 맞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습니까? 외환 보유고를 직접 쓰는 대신 이제는 민간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형태만 바뀐 제2의 환율 방어 대책이자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최근 수출 대금 매각 압박한다는 기사를 보셨나요? 정부는 수출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바꾸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쌓아두고 있는 것을 환차익을 노린 투기 혹은 애국심 없는 행동으로 몰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달러를 보유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해지입니다. 원자재 결제는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해외 설비 투자를 위해서도 달러가 필요합니다. 환율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이 달러를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달러를 매각한 기업이 나중에 더 비싼 가격의 달러를 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보전해줍니까? 아닙니다. 결국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기업을 쥐어짜서 환율을 방어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입니다. 주요 일간지 사설 기사에서는 정부가 증권사들의 환전 및 송금 업무를 현장 점검하며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회귀입니다. 환율은 시장의 수급과 거시 경제 지표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지표입니다. 시그널 왜곡.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 한국 정부는 언제든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통제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정부가 주말에 긴급 간담회를 열며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시장의 공포를 조장합니다. 차분하고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컨트롤 타워가 앞장서서 패닉을 유도하고 그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달러를 안 풀어서가 아닙니다. 미국 금리 기조와 달러 강세, 대외적인 환경이 압도적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성 둔화,
기업의 절반 이상이 내년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펀더멘털이 약해진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국민연금 동원령에 대하여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 역시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적은 가입자의 수익 극대화와 노후 보장입니다. 환율 방어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연금 자산의 운용 원칙이 훼손된다면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는 프레임의 위험성, 경제 위기의 화살을 수출 대금을 쌓아둔 기업이나 환전을 많이 하는 증권사로 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포퓰리즘적 접근입니다. 기업을 경제 주체가 아닌 정책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및 재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달러를 기꺼이 국내로 들여오고 싶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규제 혁파와 투자 환경 개선, 국내에 투자할 곳이 많아지면 기업은 시키지 않아도 달러를 가져와 원화로 바꿉니다. 시장 친화적 소통, 강압적인 점검이 아니라 시장과의 투명한 대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내수 부진을 타개할 구조적인 개혁에 집중해야지 단기적인 환율 수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메시지.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둑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그 둑을 보수하겠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의 재산을 압박하는 방식은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입니다. 1997년의 비극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나 자금 동원의 도구로 보는 시각을 거두어야 합니다. 대신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이런 강력한 시장 개입이 과연 환율을 잡는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는 독약이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의 진실과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객관적이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위기의 시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통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원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